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내의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사용한 이 자아혁명이라는 단어는 최근 며칠 동안 중국 공산당 내의 기관지라든지 중국의 주요 매체들을 뒤덮을 정도로 퍼지면서 이 중국 공산당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특별보도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부총리 등 수뇌부가 총출동한 전날에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당의 100년 분투 역사 경험을 종합 운용해 당 중앙의 집약적 통일된 리더십으로 당요 관당, 그러니까 당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전면 종엄치당, 이게 뭐냐면 엄격하게 당을 관리해야 된다. 이걸 견지해야 되고 당의 정치 건설을 주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고위직이 청년 문화 건설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잘 관리해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 아직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스템적인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랬습니다. 또 소수의 핵심 부패 인사들을 잡아낼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시진핑 주석이 행한 연설의 핵심 포인트는 자아혁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이 표현을 무려 12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아혁명이라는 이 말은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 중이고 부패를 청산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주장과 함께 거론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당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자아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판하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이 공산당에 속한 모든 당원들이 자신들의 행보를 돌아보면서 자아 비판을 하고 더불어서 중국 공산당의 핵심 중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대로 스스로 혁명적 판단과 행동을 하라, 이렇게 다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가 엉망이라는 건데 당 스스로가 제 갈 길을 잇고 헤맨다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관리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기 전에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라 하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시진핑 주석이 날렸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내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일까요? 특히 지난 11일에도 시 주석은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한 바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부패 문제를 거론하고 이젠 자아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개혁까지 거론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주석이 이날 행한 연설 가운데는 형형색색의 이익 집단이 뭉쳤다라든지 보이지 않게 변이된 부패 수단 등의 말도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 공산당 내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부터 몇 차례 이어진 경고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중국 내부는 혼란스럽습니다.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내부 숙청도 단행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22일 중국 공산당 당국이 지난 한 해에만 62만 7천 명의 간부들을 공산당 규율과 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지난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는 처벌받은 이들의 상당수가 당내 최하위층 간부들이었다. 그러면서 소위 호랑이급, 그러니까 부부장급, 우리나라 말하자면 차관급의 고위 간부급들은 36명에 불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대응 잘못이라든지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대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실무자급들에 대한 처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이직 중심의 처벌이 전혀 이 중국 공산당 내 기강 잡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소위 세 마리 호랑이라고 불리는 류홍우 광시 자치구 정부의 부주석이고요. 또 장융저 티벳 자치구 정부 부주석, 왕빈 중국 생명보험 그룹 회장 같은 당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죠. 자, 시진핑 주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의 청년 문화 건설, 또 이 배우자의 자녀 관리 모범, 부패와 반부패와의 대결, 또 시스템적인 부패 청산, 소수의 핵심 부패 인사, 뭐 이런 아주 거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아혁명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지금의 반부패 운동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의 혼란과 반시진핑파 움직임을 제할 수 없다. 이런 최종적인 경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혼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당의 최상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소수의 핵심 부패 인사를 대상으로 자아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당이 당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지금의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당 스스로 먼저 해결해서 진정시키라 하는 경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 스스로 자아혁명을 할 기회를 한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황 수준의 혼란이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고가 무려 12번이나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진핑 주석이 사용한 표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당 내부에서 혼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타겟을 어느 정도는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관리에 모범을 보이라 하는 것은 공산당 내의 최고위층 자녀들이라든지 배우자가 이미 문제선상에 올라왔다는 뜻이고, 시스템적인 부패 청산이란 말은 당 내에 조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더불어 공산당 내 체제를 활용해서 권력 확보 또는 이권 개입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을 시진핑 주석은 소수의 핵심 부패 인사라고 지목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중국 관영 CCTV는 이 반부패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무관용, 그러니까 링롱런 편을 5부작으로 내보냈습니다. 제1편에는 중국 공안의 2인자였던 수미진이 등장했죠.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찰 조직 공안부의 2인자인 공안부 부부장을 지냈다가 2020년 당시 코로나가 심각했던 우한을 방문한 후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당적과 공직이 박탈됐습니다. 현재 뇌물수수, 불법 무기 보유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관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앙기울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거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CCTV 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술리진을 시진핑의 영도에 어긋난 정치적 깽단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도 시진핑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렇게 몰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술리진이 장점인 전 주석 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술리진의 체포와 그를 중심으로 한 무관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CCTV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이 술리진 혼자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술리진 휘하의 장수성 전 정법위석이었던 이 왕리커, 전 충청시 공항국장인 덩후일인, 전 산시성 공항청장인 류신훈, 그리고 상하이치 공항국 전 국장인 궁다오완 등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이들의 부패상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CCTV는 푸정화 전 공안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급이죠. 이 공안부 부부장도 술리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푸정화는 술리진의 상사인데 마치 술리진이 푸정화의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냄새를 풍기면서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CC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무슨 의도로 제작되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CCTV의 무관용 링롱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장점인파 인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로 읽혀집니다. 더 이상 시진핑 3연임을 방해한다든지 시진핑이 나아가는 길에 해방을 놓는다 그러면 CCTV를 통해서 공개적인 자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18일의 시진핑의 강경 발언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반대파들이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당내에서 처리하라는 것이고, 만약 그런 자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이 직접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한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시진핑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시진핑파들의 행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진핑파는 일단 이 술 처벌을 시작으로 좌파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안 계통의 내부를 다잡기 시작을 했고, 더불어 장점인의 상의파에 대한 이 대대적인 거세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파 안배라는 명분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들마저도 이제는 아예 무시를 하고 상하이파 전면 배제로 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가올 이 가을의 당대회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장점인의 상하이파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장점인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 공안파트하고 군부입니다. 과연 그들 반시진핑파 세력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 내의 내부 투쟁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 주석이 무관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이익 집단이 함께 뭉치고 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는 경고 없이 곧바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지금 극히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오류의 상징처럼 포장했던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원만한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진핑 주석이 당내 문제는 당 스스로 1차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시진핑 주석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과연 누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도 마땅히 이 문제에 대처할 묘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앞길이 더욱 험난해 보이는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